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정의석입니다. 오늘 제가 PYSR로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은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는 논문입니다. 발표할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기에 앞서 왜 해당 논문을 선정했는지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논문은 CBPR 2017년도에 나온 논문으로서 이제 조금 된 논문이긴 하지만 컴퓨터 비전에 있어서 되게 좋은 내용들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도 많이 인용되고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이제 작성 기준인 2021년도 7월 7일 기준 이제 7,805회 정도 인용을 된 걸 통해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횟수가 느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하였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은 스케일이라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너 스케일이 크다라고 하면 뭐 이제 돈을 쓸 때 엄청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뭐 스케일이 작다 하면 엄청 적게 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이렇듯 사전에서는 스케일을 규모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케일에 따라서 동일한 장면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스케일이 작게 이렇게 보면 나무를 볼 수 있고 반면에 스케일을 키우면 이제 똑같은 이미지에서 자연경관을 봤을 때 숲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을 보면 Recognizing objects at vastly different scales is fundamental challenge in computer vis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각 그림에서 이 특정한 오브젝트들을 이제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스케일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스몰 스케일이라고 하면 스케일이 작다는 거고 라지 스케일은 스케일이 크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미지 사이즈랑은 약간 반비례 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미지가 큰 만큼 동일한 윈도우 사이즈를 가져갔을 때 들어가는 이제 이미지의 크기가 다른 것들에 비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이미지가 작으면 똑같은 사이즈 윈도우에 들어갈 수 있는 고양이의 크기 그리고 뭐 인형의 크기가 들어가서 이제 사물을 인식할 때 훨씬 더 잘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아까는 직관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자 했다면 이제 스케일을 다음과 같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예시로 가져왔던 거는 이미지 사이즈의 변환을 통해서 이제 동일한 윈도우 사이즈였을 때 이미지가 작으면 그만큼 라지 스케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반면에 이제 이미지 사이즈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큰 윈도우를 가졌을 때 스케일이 크다는 것을 다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스케일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당연히 대상을 여러 스케일에 걸쳐서 표현하는, 즉 멀티 스케일 레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하고 분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방법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인 피처 이미지 피라미드는 이미지를 여러 개의 스케일에 걸쳐서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입력 이미지의 크기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서 이제 각각 모델에 넣어서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지나가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스케일 인베런스라는 개념입니다. 스케일 인베런스는 위키피디아의 정의를 빌리자면 이제 길이, 에너지 등 스케일이 변화할 때에도 변하지 않는 특징이나 백체 법칙들이 바뀌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지 피라미드 같은 경우 사전에 스케일별로 미리 나눠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스케일 인베리언트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예전에 이제 많이 쓰던 핸드 엔지니어드 피처들을 이용했을 때 많이 사용되었으나 이제 최근에 있어서 딥러닝 모델을 했을 때는 파워나 스피드, 그 다음에 메모리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엔드 투 엔드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되며 심지어 베스트 RCNN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참고로 핸드 엔지니어드 피처 같은 경우는 뭐 호그나 시프트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A번째, 그러니까 아까 여기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 피처 이미지 피라미드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모델이 바로 오버핏이라는 모델인데요. 오버핏 같은 경우도 제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건데 이제 즉 여기서 6개의 스케일의 이미지를 각각 모델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모델에 넣게 되고 이제 그 이미지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클래스랑 그다음에 바운더리를 예측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글 피처 맵이라고 개념이 나오는데요. 싱글 피처 맵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인풋 스케일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CNN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단일 스케일의 입력 이미지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단일 스케일의 피처맵을 통해서 마지막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는 가장 간단한 CNN 구조를 가져와 본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모델은 이미지를 넣었을 때 컨볼루션과 풀링 연산을 통해서 이제 피처맵들을 뽑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피처맵이 나오게 되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점점 깊어질수록 이제 제일 그림과 가까운 저단에 있을 때는 로우 레벨 피처리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의 크기가 컨볼루션을 통해서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엄청 작게 되고 여기는 그나마 이미지와 유사한 크기를 갖게 되고 이때 이 말에 따라서 높은 해상도, 하이 레솔루션과 그 다음에 이제 낮은 특성들, 로우 레벨 피처를 이제 뽑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반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큼 이미지를 작게 만들어 줬으므로 이제 로우 레솔루션, 낮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높은 피처, 그러니까 더 높은 피처를 뽑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이 CNN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전 기법 같은 경우 우리가 기존에 먼저 그 스케일들을 정의해줘서 각각의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들을 추출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프리딕션을 수행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이러한 CNN을 통해서 이전 기법보다 훨씬 더 로버스트하게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다 더 고차원적인 세멘틱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차원적인 세멘틱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여기서 하이 레벨 피처를 뽑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대표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가 바로 욜로인데요. 욜로는 이제 모델 학습 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해당 이 방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시이고 뭐 대부분에 있는 CNN 가드 패밀리들이 다 이러한 CNN 모델들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그나마 최근 모델을 가져와 보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개의 스케일된 이미지마다 연산을 수행하는 아까 A번째 모델보다는 이제 학습 및 추론 속도가 로버스트해지기 때문에 매우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성능 자체는 각각의 스케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제시된 게 바로 피라미달 피처 하이어라키인데요. 이는 여기 간단한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아까 CNN에서 그냥 각각의 피처들을 통과시키면서 나온 피처 맵에서 마지막 단에서만 테스트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각각 우리가 미리 지정해둔 컨볼루션 레이어의 피처 맵들을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방법론 중에 가장 유명하게 아니면 가장 적당하게 적용된 것이 제 생각에는 SSD, 싱글샷 멀티박스 디텍터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멀티스케일 피처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이 높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제 피처맵 간의 해상도 차이로 인해 학습하는 레프레젠테이션 차이인 세멘틱 갭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델이 얕은 레이어에서 추출한 피처맵에서 저수준 특징까지 학습을 하게 되면 레프레젠테이션을 캐패시티를 손상시켜 객체 인식률이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SD 같은 경우는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각의 피처맵들을 뽑게 되는데요. 이 피처맵들을 우리가 각각의 디텍터와 클래시파이어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CNN을 통과하게 되면 기존 이미지보다 작은 사이즈의 피처맵들이 레이어를 거쳐가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피처맵들을 각각의 디텍터와 클래시파이어에 통과를 시켜서 이제 이미지에서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 박스가 왜 없는가 궁금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는 이미지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윈도우를 요만한 사이즈를 통과시켰다고 했을 때 차를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텍션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5x5 정도 사이즈가 됐을 때는 차량을 제대로 디텍션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이 피처맵들에서 디텍션을 한 거를
이제 fast NMS를 수행하게 돼서 수행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파이널 디텍션을 하는 이러한 플로우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단점으로 말씀드린 게 representation capacity를 손상시켜서 객체 인식률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이는 여기와 여기에 세멘틱 갭이 너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를 손상시킨다고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fast NMS라는 용어가 나와서 잠시나마 짚고 넘어가자면 아까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디텍션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한 개의 객체에 대해 여러 개의 바운딩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를 NMS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바운딩 박스 하나만 남기게 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활용하는 지표가 바로 Intersection of Union이라고 해서 IOU라는 건데요. 이는 이제 분모에 합집합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얼마나 겹치는가를 통해서 산출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세멘틱 갭과 관련돼서 어떻게 되는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의 이미지를 넣게 되면 첫 번째 로우 레벨 피처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그 CNN에서 윈도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이미지 전체에 있어서 이렇게 윈도우를 하나 통과하면 일부분밖에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단에서 학습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한 선 같은 이제 심플 점이나 선 같은 심플한 이제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이 레졸루션과 로우 레벨 피처를 뽑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점점 더 깊어짐으로써 이미지가 다운샘플링 되고 다운샘플링 되면서 이제는 사이즈가 점점 작아진 개념으로 보시면 쉬울 텐데 사이즈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를 통과시켰을 때 윈도우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구역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여기는 단순한 선이었다면 여기는 원, 뭐 이런 식으로 무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는 점점 더 깊어질수록 조금 더 어렵고 복잡한 특징들을 학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다운샘플링 되면서 작아지기 때문에 로우 레솔루션과 그 다음에 높은 피처를 학습했다 해서 하이 레벨 피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도 볼 수 있다시피 여기는 단순한 이런 차에서 이러한 단순한 선만을 보여주었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퀴라는 완전한 객체를 인식하는 것을 통해서 약간이 아니라 엄청난 세멘틱 갭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멘틱 갭을 어떻게 고민을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나온 방법이 바로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본 논문에서 메인 컨트리뷰션 그리고 메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예전 거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단점들을 언급한 거고요. 이제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망의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경망을 통과하면서 단계별로 피처 맵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 레이어부터 거꾸로 이제 내려오면서 피처들을 다음 피처에 합쳐주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피처들을 어떻게 합쳐주는지는 이따 뒤에서 이야기할 거고 이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상위 레이어에 있었던 추상화된 정보를 하위 레이어에도 쉐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아까 하위 레이어에서는 도대체 인식을 하지 못했던 작은 물체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하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게 그 기존의 레스넷 구조인데요. 이제 레스넷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간단하게 이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레스넷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을 통해서 그냥 컨볼루션 연산을 거치고 근데 이제 레시듀얼 커넥션은 이제 조금 제껴놓은 그림이고요. 이제 오른쪽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흐름은 인풋이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점점 더 작아지면서 이제 각각의 피처들을 뽑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레슨의 C8 구조를 한번 가져와 보면 이제 인풋이 들어가서 첫 번째 7x7 컨볼루션을 통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레시듀얼 블럭을 통과하게 되는데 레시듀얼 블럭 같은 경우는 인풋이 이렇게 들어오면 1x1 컨볼루션을 해서 이제 일단 킵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해당 값을 3x3 컨볼루션, 배치놈, 렐루, 3x3 컨볼루션, 배치놈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연산과 이제 여기서 원바이원 컨볼루션한 레지듀얼 값을 더해줘서 밸류를 통과시키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슨넷 18은 이러한 구조들이 반복돼서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고, 마지막으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주어진 테스트, 즉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이나 디텍션,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가 있겠죠. 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보면, 잠시만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FPN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모델이 아니라 기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서 지정한 레이어별로 피처맵을 추출하여 수정하는 네트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PN 같은 경우는 피처맵을 추출하여 이제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과정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이미지들을 다운샘플링 하면서 각각의 이미지의 특징들을 추출하는 과정을 버텀업 패스웨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거기서 이 버텀업 패스웨이에서 각각의 우리가 미리 지정해둔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가져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거를 더해주면서 이제 각각의 새로운 탑다운 패스웨이의 결과물들을 추출을 하게 되는 이런 방법을 바로 탑다운 패스웨이와 이거를 이어준다고 해서 레터럴 커넥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레스넷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레스넷 같은 경우는 스테이지가 다음과 같이 5개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컴브1이라고 이름이 지었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컴브2, 컴브3, 컴브4, 컴브5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레스넷 18, 레스넷 34, 레스넷 50, 레스넷 101, 레스넷 152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각각의 이름마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각각의 레지듀얼 블록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른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히 if도 보았으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가져왔던 레슨넷 18 같은 구조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3x3 컨볼루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1 같은 경우도 이제 7x7이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텀업 패스웨이 과정은 이미지를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입력을 해서 포워드 패스해서 2배씩 작아지는 피처맵을 추출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각 스테이지의 마지막 레이어의 아웃풋을 피처맵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에는 같은 크기의 피처맵을 출력하는 레이어가 많지만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레이어를 모두 같은 스테이지에 속해 있다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하나의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지에서별로 마지막 레이어를 피라미드 레벨로 지정해주는 이유는 더 깊은 레이어일수록 더 강력한 피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스넷의 경우 각 스테이지의 마지막 레지듀얼 블럭의 아웃풋 피처맵을 활용해서 피처 피라미드를 구성해서 각 아웃풋을 이제 C2, C3, C4, C5라고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아까 보셨던 컴브2, 컴브3, 컴브4, 컴브5의 아웃풋 피처맵을 의미하면서 이제 각각의 4, 8, 16, 32의 스트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컴브 2, 3, 4, 5는 왜 가져왔냐라고 의문이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문점이 생겨서 찾아보니까 컴브 1의 아웃풋 피처 맵은 너무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피라미드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여태까지 아까 바텀업 패스웨이에서 나왔던 게 바로 이제 C2, C3, C4, C5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이를 가지고 넘어가서 탑다운 패스웨이와 레터럴 커넥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 방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탑다운 패스웨이는 각 피라미드 레벨에 있는 피처맵을 반대로 2배로 업샘플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채널 수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과정이라고 쉽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피라미드 레벨의 피처맵을 2배로 업샘플링 해주면 바로 아래 레벨의 피처맵과 크기가 같아지게 됩니다. 가령 이제 C2와 C3를 비교해 보자면 이를 2배로 하면 이제 C3의 크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업샘플링 해주는 과정은 이제 2x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방법은 바로 nearest neighbor 업샘플링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nearest neighbor 업샘플링은 진짜 단순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했으면 그냥 2배를 해준 이제 1, 1, 1, 1, 1, 1, 2, 2, 3, 3, 4, 4, 4, 4, 5, 4, 4, 4, 4 이렇게 그냥 배로 늘려주는, 불려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우리가 원 바이 원 컨볼루션과 그러니까 nearest neighbor를 수행하는 것을 더해줌으로써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은 뭐가 되냐면 이제 각각의 피라미드 레벨을 피처맵에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과를 시킴으로써 이 상이한 2048, 1024, 512, 256을 원 바이 원 컨볼을 통해서 동일하게 다 256으로 바꿔주는데요. 이는 나중에 덧셈 연산을 수행할 때 훨씬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동일하게 맞춰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 바이 원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이미지의 크기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미지보다는 피처맵이 낮겠네요. 피처맵의 사이즈, 그러니까 위드랑 하이트의 크기는 똑같이 맞춰주면서 채널의 사이즈만 바꿔주는 그러한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일단 윗부분만 가져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윗부분이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좌측은 이전 스텝이었던 버텀업 패스웨이의 결과물인 C4와 C5인데요. 각각의 C4와 C5는 원바이원 컨버전 연산을 통해서 채널 수를 256으로 동일하게 변경을 해주게 됩니다. 보시면 2048이고 여기는 256이고 여기는 1024고 여기는 256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업샘플링된 피처맵과 바로 아래에 이제 레벨의 피처맵과의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을 하여서 이제 그거를 바로 lateral connection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샘플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nearest neighbor 방법을 사용해서 사이즈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피처맵에 3x3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여 이제 P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P가 곧 컷다운 패스웨이의 이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P들을 이용해서 그 뒤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각각 얻게 되는 피처 맵들을 P2, P3, P4, P5라고 칭하게 되는데 나머지는 다 이제 동일하게 3x3 컨버루션을 통해서 연산값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있는 P5 같은 경우는 이제 C5에서 1x1 컨볼루션을 연산을 해서 나온 이 해당 값을 이제 P5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모델들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응용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응용 부분이 fast RCNN과 faster RCNN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그림을 통해서 가볍게 각각의 모델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CNN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에서 우리가 ROI들을 이제 뭐 셀렉티브 서치 기법들을 통해서 추출을 하게 되고 그 각각의 ROI들을 이제 CNN 모델을 통과시켜서 피처를 뽑아서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그렇게 여러 개의 CNN을 통과시키게 되면 너무 느리고 이제 컴퓨테이셔널 커스트가 너무 크다는 단점이 있어서 나온 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CNN을 사용을 하자. 근데 이때 ROI들을 미리 정의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ROI 플링을 통해서 피처를 뽑자라는 방식이었고 아니야 아직은 모자라 조금 더 해야 돼 라고 한 개념이 바로 Faster RCNN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RPN이라는 개념을 추가시켜서 이제 수행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간단한 오버뷰였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OI가 이제 프로포설 메소드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이러한 ROI들을 컨버넷으로 통과시켜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SVM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수행하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RCNN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컨버넷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피처들을 뽑게 되고 그 피처에 이제 미리 구해놨던 ROI들을 적용을 시켜서 ROI 플링을 수행하고 그러한 ROI 플링을 한 거에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이제 각각의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통해서 바운딩 박스를 리그레션하는 그런 모델이 바로 Fast RCNN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와는 완전히 동일은 하지만 여기는 기존에 우리가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미리 구해놨던 이제 ROI라고 하면 이제는 한 방에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킨 피처를 이용해서
RPN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 테스트를 수행하자 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 말은 곧 이제 새로 정의된 RPN과 패스트 RCNN을 더한 것이 바로 패스터 RCNN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RPN이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RPN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하게 컨버전널 피처 맵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3x3 윈도우를 통과시킴으로써 각각의 가운데가 되는 앵커 픽셀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픽셀 기준으로 K개의 앵커 박스들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K개의 앵커 박스들 중에서 어떤 게 과연 내가 원하는 클래스와 그거의 바운딩 박스에 맞는지 점점점 맞춰가서 이제 흔히 말하는 ROI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패스트 RCNN부터 패스트 RCNN, 패스터 RCNN을 이야기해봤으니까 이제 본 논문에서 적용한 패스터 RCNN에 적용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먼저 페이스북 AI에서 나왔던 Detectron2라는 논문에서 발췌한 거고요.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사용한 기법이랑 완전 똑같거든요. 본문에서는 이제 레스넷을 백본으로 하는 이제 페스터 RCNN에 FPN을 적용시키는 과정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본 그림이 바로 페스터 RCNN 플러스 FPN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본 네트워크로 레스넷을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리즌 프로포션 네트워크,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ROI 헤드라는 세 가지 스텝으로 분류해서 파트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백본 네트워크에서의 이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를 좀 보자면, 이제 레스넷 기반의 FPN에 이미지를 입력한 후 버텀업 패스를 거쳐서 원본 이미지에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피처 맵 C2, C3, C4, C5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 탑다운 과정을 통해서 원바이원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피처 맵의 채널 수를 256으로 맞춰주고 크기를 2배로 하는 업샘플링을 수행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앞에서 다 얘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레터럴 커넥션을 통해서 이제 각 피처 맵을 바로 아래 피라미드 레벨에 존재하는 이제 피처 맵과 엘리멘트 와이즈 에디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뒤에 이제 3x3 컨볼루션을 통해서 이제 P2, P3, P4, P5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미지 하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하나의 레지듀얼 블럭을 통과시킬 때마다 나오는 가장 마지막 단에 있는 것들을 피처로 사용했음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PM 과정인데요. 이제 앞선 과정에서 얻은 P2, P3, P4, P5를 이제 RPN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 P6도 있죠. 여기 마지막 단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각 픽처 맵을 이제 위의 그림과 같이 개별적으로 RPN에 입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각 클래스의 스코어와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후 non-maximal suppression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클래스 스코어가 높은 상위 개체 1000개에 대해서 리전 프로포셜만을 출력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아까 기존에 그 그러니까 패스터 RCNN에서 RPN을 설명드릴 때는 하나의 스케일에 대해서 이제 앵커 박스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개의 피처들에 대한 것을 각각 RPN에 통과시켜서 각각에 대한 또 이제 K 앵커 박스들이 나오게 되는데, 논문에서는 이러한 K 앵커를 여러 가지 스케일에 대해서 15개씩 이제 수행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다 각각에 대한 앵커들에 대한 바운딩 박스들을 출력을 하게 되면 아까 더 앞서서 이야기했던 NMS를 통해서 1000개의 베스트를 스코어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RPN 아웃풋으로 정의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OI 풀링이라는 것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1번 과정을 통해서 얻은 멀티 스케일 피처 맵의 P2, P3, P4, P5, 여기 있는 P6를 이제 2번에서 얻은 1000개의 리전 프로포설과 함께 이용하여 ROI 풀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존 패스트 RCNN은 이제 싱글 스케일 피처맵만을 사용한 반면, 이제 FPN을 적용한 패스트 RCNN 같은 경우는 멀티 스케일 피처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리전 프로포설들이 어떠한 스케일의 피처맵과 매칭을 시켜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논문에서는 이제 위와 같은 공식을 사용해서 위전 프로포절들 K번째 피처맵과 매칭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W와 H는 ROI, 즉 위전 프로포절들의 width와 height에 해당하며 K는 피처 레벨의 인덱스, 그 다음에 K0는 이제 W 곱하기 H가 이제 224의 제곱인데 이러한 ROI를 매핑해야 할 목표의 수준이 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가져와서 이야기해보자면 본 논문에서는 단일 스케일 피처맵으로 이제 C4 여기 말했던 P4니까 여기가 C4겠죠? 그러니까 레스넷 같은 경우는 단일 스케일 피처맵으로 C4를 사용하기에 페스터 RCN 시스템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하게 기본이 되는 K0를 4로 설정하게 되고요. 이 식을 직관적으로 해석하자면 이제 ROI의 눈금이 좀 작아지는 경우, 즉 예를 들어서 뭐 224에 뭐 2분의 1이라고 하면 이제 그 하나 더 작은 레벨이 K3, 즉 세 번째 레이블로 여기로 이제 매핑돼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리전 프로포절과 인덱스가 K인 피처맵을 통해 ROI 플링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고정된 크기의 피처맵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익스페리먼트 부분인데요. 딱히 뭔가 제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은 코커 미니월을 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RPN에 대해서만 이제 AR 성능의 지표를 확인한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컴브 4에서 이제 사용한 RPN과 컴브 5에서 사용한 RPN에 비해서 확연히 FPN의 성능이 더 좋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ast RCNN의 결과, 즉 이제 여기는 RPN 아까 Fast RCNN 구조를 조금 상상해 보시면 인풋이 들어가서 컨볼루션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RPN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Fast RCNN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했는데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Fast RCN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FPN이 가장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플로우를 갖춘 Fast RCNN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역시나 FPN이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델들과 이제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던 결과 이제 Fast RCNN on FPN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PYSR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